행복한 사람들이 지키는 습관 4가지. 여러분,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행복이란 게 정말 마음먹기 나름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야 가능한 걸까요? TV 프로그램 효도 마을 같은 데 보면 늘 웃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허리도 구부정하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반대로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늘 우울한 분들도 있잖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의문 안 드시나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 안에 이유가 있고 불행한 사람은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다.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지금부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에겐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복을 지킬 그 습관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지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감사라는 단어조차 잊고 살 때가 많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밥상에 올라온 반찬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감사보단 투덜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인생을 크게 바꿔요.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온다. 근데 우리는 늘 없는 것에만 집중하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다 보니 있는 것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늘 불평하던 분이 있었어요. 허리 아파 죽겠어. 애들이 연락도 안 해. 돈도 모자라.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죠. 근데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나더니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할 땐 불평, 아프고 나니까 감사.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걷는 순간, 심지어 맛있는 밥 한 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상에 만족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그 고생했나? 젊을 땐 대단한 성공을 꿈꾸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TV에서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싶고,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 영상 보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다 비교의 덫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에픽누로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행복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친구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처음엔 이제 인생 폈다 싶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졌더라고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도 만족이 안 되고 결국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저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걷다가 발견한 예쁜 꽃 한 송이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일상,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특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순간에 만족을 느끼시나요? 혹시 당연하게 지나쳐버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계신 건옥 씨,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기분이 싹 달라지는 거. 한 친구랑 만나면 그냥 웃기만 해도 신나고, 다른 친구랑 있으면 얘기 끝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요. 아,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죠. 왜냐고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이유로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란 서로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존재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더 탁해지고 지친다면 그건 과연 진짜 친구일까요? 저도 예전에 늘 불평불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나는 왜 운이 없냐?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나중엔 저도 모르게 똑같이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친구랑 있으면 어때요? 작은 일에도 웃고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넘길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의 시선도 달라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신가요? 혹시 만나고 나면 더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신가요? 아닌가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기분이 싹 달라지는 거. 한 친구랑 만나면 그냥 웃기만 해도 신나고, 다른 친구랑 있으면 얘기 끝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요. 아,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죠. 왜냐고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이유로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란 서로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존재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더 탁해지고 지친다면 그건 과연 진짜 친구일까요? 저도 예전에 늘 불평불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나는 왜 운이 없냐?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나중엔 저도 모르게 똑같이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친구랑 있으면 어때요? 작은 일에도 웃고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넘길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의 시선도 달라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신가요?
혹시 만나고 나면 더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신가요? 네 번째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혹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릿속은 이미 바빠요. 오늘 뭐 해야 하지? 내일 마감일이었지? 그리고 잠들기 전엔 또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죠.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하루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 도대체 오늘 뭐 했지?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전에 친구랑 여행 갔을 때 일이에요. 친구는 계속 사진 찍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친구는 사진 속 풍경만 기억하고 저는 그때 느꼈던 바람,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다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면 작은 일상 속에서도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 보고 산책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결국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말처럼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작은 일상에 만족하기. 대단한 성공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산책 중 들리는 새소리 같은 작은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행복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 몰입하세요.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서 온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결국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통해 행복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부터 새로운 행복의 습관을 시작해 볼 준비 되셨나요? 결국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소소한 일상에 대한 만족,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 네 가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습관으로 행복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의 행복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과 공감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습관 지금 공유해 볼까요?